안녕하세요. 드디어 1시 저희가 이제 파주신문 파주에서 조일출 TV와 함께 콜라보 방송 지난 목요일 날 예고해드렸듯이 오늘 첫방 이제 시작할 건데요. 저는 보나이고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예. 저는 파주일출 조일출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이름 앞에 수식어로 파주일출을 꼭 붙여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파주에서 일출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산 전문가시니까 그 예산 관련해서 조금 사람들이 요 정도는 좀 알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 스쿨도 하시고 하시는데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니까 페이스북으로 잠깐 뭐 설명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예산 재정 전문가라고 하지 마시고 네. 최고 예산 재정 전문가. 최고.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의도에서 네. 정부에게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아마 제가 유일할 겁니다.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지도 않고요. 예산과 재정이 물론 그동안에 행정학자나 재정학자분들이 했지만 결국은 그분들의 이제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어려움에 좀 처한 게 회계를 모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계를 알고 또 저는 이제 실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이나 재정적인 공부도 했고 또 실무 경험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나마 예산과 재정과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예. 이게 지금 되고 있는지 되고 있네요. 네. 근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 제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사실 출납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단어나 이런 것들도 좀 어렵고 저는 예산 사실 예산 수기 일기긴 하지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신 뭐 효율성 이런 것 물론 보나 선생님이 네. 많이 좋으시기는 한 거예요. 시간에. 아니, 저처럼 이렇게 쉽게 강의를 들었는데도 어렵다고 그러시면 물론 예산과 재정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강의하는 저도 사실 20년 넘게 오랫동안 이론이나 또 실무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이렇게 아는 거고요. 학계에 계신 분이나 또 단순한 실무자분들도 그런 것들을 이론과 실무를 두 가지를 갖추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들 하십니다. 사실 어제 제가 3주에 걸쳐서 고양시 우리 6급 팀장님들 30여 분을 강의가 끝났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개념적으로 아시는데 그걸 이제 머릿속에 정리들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끝나고 다 해드리니까 굉장히 좀 유익한 강의였다고들 말씀하셔서 저도 자부심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예. 그럼 뭐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네네네. 요즘에 사실 이제 뉴스가 예산의 계속 계절이 왔습니다. 계속 드디어 예산의 계절. 네,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시점이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은 돈에 대한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예산서는 돈에 대한 계획서고 예산은 돈에 대한 계획입니다. 플랜. 계획. 예. 쉽게 말하면 돈이 얼마 수입 들어오는 거 있죠? 또 나간 돈이 얼마 지출. 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인 거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의 경우는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결국 내 돈에 대한 계획인 거죠. 내가 낸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일반 가정인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분들이 예를 들어 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월 아빠가 300만 원 벌어오시고 또 엄마가 500만 원 벌어오신다면 그게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수입의 바로 계획인 거죠. 이렇게 6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럼 이 600만 원 어떻게 쓸 건가? 지출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또 지출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가? 이런 계획이 바로 예산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한번 국가나 파주시의 경우로 확대 한번 해보면 동일합니다. 우리 파주시의 경우도 파주시가 걷는 세금들이 있거든요. 재산세라든가 담배 소비세 등 여러 가지 5개 항목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파주 시민들이 직접 내는 겁니다. 그리고 파주시가 걷어들이는 거고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시민분들한테 예산을 쓰는 거죠.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고 이걸 또 어디다 쓸 건지, 예를 들어 교육에다 좀 쓸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에 좀 쓸 건지 우리 또 파주의 교통발전을 위해서 쓸 건지 이렇게 쭉 나가는 것들을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이 계획은 통상적으로 이제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확하게 파주시의회가 12월 21일 날 그때 파주시가 시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한 달 반 정도에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의결을 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1월 1일부터 땅 하면은 시작하는 그렇죠. 거네요? 24년 이제 예산은 또 시작되는 겁니다. 어... 23년 예산은 12월 31일로 끝나는 거고요. 그러면은 시민들이 만약에 이거 보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시청이나 아니면 시의회 이런 데 가서 보면 되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우리 파주시의 경우는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요. 재정 공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년 예산이 12월 달에 통과가 되면 그 예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바로 홈페이지에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12월 말이나 1월 초 정도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24년에 들어오는 우리 수입이 얼마 있고 또 지출할 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만 또 이제 갑자기 또 어떻게 돈이 막 이렇게 구멍이 항상 나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렇죠. 사실 네. 그게 이제 사실 우리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채무,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파산나는 경우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면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일 수 있는 수입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우리들이 낸 세금, 이거 주차 뭐 걸린 거나 아니면 무슨 뭐 과태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보다 지방세. 세 수입이라는 겁니다. 지방세가 세 수입, 지방세 수입, 그다음에 주차 딱지 같은 이제 세외 수입. 그건 다른. 마장호소에 가면 이용료 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외 수입입니다. 그런 것. 그리고 그 다음번에가 이제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받는 지원금. 그러니까 세수입,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받는 지원금 이 세 가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부족하면 바로 뭘까요? 이제 돈 빌려야 그렇죠. 그게 바로 빚입니다. 국가의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 지방정부의 경우도 네 가지로 딱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집의 경우도 일반 집의 가정집의 경우도 동일하죠. 어머니가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소득이 300만 원 월급, 그리고 아버지 소득이 월 300만 원, 600만 원인데 우리 집이 쓰는 돈이 만약 8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00만 원 어디서 나겠습니까? 카드값, 은행 대출. 그렇죠. 대출 받고 그래야 되겠죠. 네. 동일한 논리입니다. 근데 사실 국가나 어쨌든 뭐 지방이나 지방 정부나 은행에서 마냥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어떤 담보 능력이라든가 신용평가 같은 걸 거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동일합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규모가 한정이 돼 있는 거죠. 법에서 차입금, 은행으로부터 꼬을 수 있는 돈도 한정이 딱 돼 있습니다. 범위가. 그러면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빌리면 안 좋으니까 어쨌든 재정 건전성이라는 거를 이렇게 좀 좋게 해야 되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이제 물론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결국 이 빚을 많이 쓰다 보면 우리 지금 보나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바로 재정 건전성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 채무 여야 간에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정확하게 22년 말 기준으로 하면 49.4%입니다. 네, GDP 대비. 이게 많은 건가요, 그러면? 사실 많은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야 간에 논쟁이 있는데 제가 재정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건데 단언코 높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고 우리는 비기축 통화국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 기축 통화국이란 건 달러, 유아나, 유로와 그다음에 엔화. 위안화, 엔화, 유로와 그다음에 달러. 이 네 가지를 기축통화인데 기축통화의 의미는 기본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쉽게 통용될 수 있는 통화. 그게 기축통화인데 우리 원의 경우는 이제 비기축통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 좀 예산을 추가 경쟁 예산을 편성을 해서 민생을 살리고 청년을 좀 돕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자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여당의 경우는 우리가 재정 건전성 소위 말해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채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들 이야기하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9.4%도 높은 편은 아닙니다. 반대쪽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는 채무 증가 속도도 빠르고 비기축 통화라고 반대하지만 OECD국에 있는 비기축 통화국의 56.8%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도 우리는 한참 더 낮은 거죠. 거의 10% 이상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실은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한계가 이겁니다. 소위 말해서 청와대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을 벤치마킹 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당연히 미의회하고 백악관이 중심이 되어 있죠. 선출직 정치인들이.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이하게 기재부가 모든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서민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재부 공무원들이 사실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분이 더 많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본인들이 예산을 자주우지하기 위해서 늘 이제 건전성이나 이런 걸 재정이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그냥 쓸 가설을 펼치면서 본인들이 컨트롤을 하고자 하는 거죠. 아, 너무 어렵네요. 역시 예산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흐름을 조금 알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간단하게 사례 한 번만 네네네. 들어볼까요? 아까 제가 우리 아버지 소득이 월 300만 원, 어머니 소득 600만 원으로 가정을 했죠.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수입이 600만 원인 거죠. 300만 원, 300만 원. 네네네네. 맞죠? 네. 또 500만 원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물론 거기에 그러니까 들어올 돈이 아까도 돈이 부족하면 빚을 낼 수도 있고 그쵸. 위에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뭐 상속을 받아서 갑자기 1억 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지만 중앙정부나 예를 들어 경기도로부터 지원금 받듯이 근데 그런 경우는 좀 특수 케이스인 그쵸, 거죠. 그쵸.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집의 수입은 정해져 있잖아요. 월급이 이제 위주가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600만 원을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400만 원을 이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6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 소위 말 일반 생활비. 그냥 이제 평소대로 네, 밥 먹고 그렇죠. 뭐 이런 밥 먹고 것들. 뭐 교통비나 네. 뭐 공과금 내고 그렇죠. 이게 이제 학원비 400만 원 내고. 그렇죠. 400만 원 쓰고 이게 통상 말하는 예산도 파주시도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음. 그보다 일반 회계라고 합니다. 아. 일반 생활비니까 일반 회계. 그러면 이제 나머지 6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 빼고 200만 원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렇잖아요. 거는 그게 소위 말해서 파주시 경우나 국가의 경우는 특별회계라고 합니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쓸 돈을 일부러 빼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200만 원이 남으니까 우리 집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식구들이 그렇죠, 모여서 하든 그렇죠. 뭐하든 예를 들어 적금은 200만 원 들을 수도 있고 우리 집 차가 낡았으니까 차를 신차로 바꿔야겠다. 교환을 해봅시다 하고 200만 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달에 예. 뭐 누군가 생일 있다 그러면은 약간의 그게 뭐 그걸 가족여행을 갈 수도 있죠. 200만 그렇게 원 나가는 게 특별하게 예. 쓰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시면 이제 그렇게 두 개로 기본적으로 나눠서 파주시의 경우도 이렇게 알겠습니다.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국가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이 바로 예산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또 볼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거는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돈 주고 뭐 월급 그렇죠. 드리고 이런 것들은 다 일반 회계고 특별하게 뭐 만약에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특별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우리 상하수도 특별하게 아. 상수도 요금, 하수도 관련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별도로 우리 파주시에 이제 예를 들어 상수도, 하수도 공사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에 가장 필요하니까 별도 특별회계로 딱 빼놓는 겁니다. 그런 것들. 아하. 그리고 예를 들자면 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 무슨 뭐 파주시에 긴급 상황에 빠졌을 때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재정 안정화 만약에 홍수 막 이런 거 났을 것들도 때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조금 알겠어요. 역시 최고의 예산 전문가시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최고를 계속 네, 알겠습니다. 최고의. 네, 그래서 오늘 잠깐 라이브는 조금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라이브는 멈추고 조금 있다가 저희가 2부에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때는 유튜브 조일출 TV와 파주에서로 오시면 저희가 하는 얘기를 더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 잠시만요. 예산은 별거 아닙니다. 어머. 돈에 대한 계획입니다. 끝입니다. 네, 이제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뭐 특별 회계랑 일반 회계랑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뭐 공중파에서나 막 이렇게 계속 뭐 이제 나가는 뭐라고 그래야 되지? 뭐 교무비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방에 주는 돈이 막 계속 줄 거다라고 막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파주시도 사실은 대비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돈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결국은 수입은 쉽게 말하면 세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입은 회계학적인 용어고 세입은 재정학적인 용어인데 동일한 말인 겁니다. 지출은 세출이라고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지출은 회계학적인 용어고 세출은 재정학적인 용어고 이 분류일 뿐이지 결국은 수입과 세입은 같은 말이고 지출과 세출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결국은 돈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인 거고요. 예. 같은 말인데 이렇게 어렵게 자꾸 써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이겁니다.
세입에 대한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재원이. 세입에 대한 재원은 처음에 세수입, 두 번째 그러니까 세외 수입.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는 것들을 그렇죠.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세수입인 거죠. 예. 거죠. 왜냐면 돈이 들어와야지 돈 나갈 그렇죠. 수입이 있을 거 예, 아닙니까. 예, 근데 예. 들어온 돈이 바로 이제 수입인데 그 근원이 딱 네 가지로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세금 걷은 거. 네, 그다음에 세금. 세금 외에 걷어들인 돈들, 뭐 과태료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 네, 그렇죠. 여러 가지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가 중앙정부나 소위 말해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 파주시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네네네. 중앙정부의 경우는 딴 데서 지원금이 없으니까 세수입, 세외 수입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경기도의 경우는 당연히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것밖에 그렇게. 없겠죠. 자기보다 상위 기관으로부터 그렇지, 받으니까. 그렇지. 파주시 경우는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경기도로부터 경기도에서도 받고. 받고. 그리고 만약 여기서 이제 부족한 돈이 있으면 빚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보나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년에 우리 중앙정부 대한민국의 세입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지금 예상되는 게 40조에서 50조가 줄어들 거거든요. 이걸 뭐 여야의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첫 번째 이유가 사실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들어오면서 우리 대기업들 법인세 감면하고 또 소득세들 있죠. 상위층에 있는 소득세들을 굉장히 감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4조 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 그래서 실질적으로 40조 원 중에서 14조 원은 우리 세법 개정으로 일한 거고요. 그리고 한 30조 원 정도, 25조에서 한 30조 원 정도는 이제 말 그대로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경기도로 내려가는 돈도 적어질 거고요. 또 파주시의 경우는 경기도나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소위 말해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걸 국고보조금이라고 하고 지방교부세라고 하고 경기도부터 받는 거는 그러니까 시도 교부금, 시도 조정교부금 그리고 시도 보조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보조금하고 교부세도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파주시 자체적으로 걷어들인 또 아까 말씀드린 세수입하고 담배 소비세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줄어들고요. 그렇다 보면 내년 전체적으로 우리 파주시의 세수입이나 소위 말한 세입 예산은 규모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줄어들기는 해도 이제 계속 사람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그렇죠. 돌봐야 되고 이제 살펴야 되는 파주 시민이 더 많아질 텐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를 들자면 23년에 우리 파주시에 본예산 총 예산 규모가 1조 9,600억 원이었거든요. 우리 그리고 23년 1월 달의 경우로 주민등록 인구수가 49만 5천 명입니다. 근데 인구수는 늘어나고 또 우리 파주시가 여러 가지 교육적이나 사회복지, 교통과 관련해서 지출해야 돼 예산이 더 규모가 더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주시가 이런 재정적인 부분을 잘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고민하면서 잘 해결해 주시려 확신하고 좀 고민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려면 아무래도 좀 파주 시민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제 좀 봐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네. 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파주시가 쓰고 있는 우리 예산은 결국 우리의 돈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또 다른 생각으로 하면 이제 사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고민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새 지방 수입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경제학적이나 행정학적 원칙상으로 따지면 당연히 늘어나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본사가 여기에 있어야지 우리가 대부분 본점 소재지 거기에다 세금을 납부를 하거든요. 법인세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런.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파주시가 좀 현명하게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세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세수입으로 연계되는 그런 말 그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지점이 있고 은행들은 사실 다 본점이 다른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점 경우도 지점의 활동비 같은 게 있으면 우리 파주시에 여러 가지 복지 활동이나 뭘 활동하되 사회공헌 비용들 예산이 이미 책정돼 있거든요. 대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좀 리드할 필요도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소통도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의 그렇죠. 경우도. 네. 그런 면이 좀 있었네요. 저는 이제 생각은 뭐였냐면 이제 여기에서 돌아가는 자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뭐 산업 단지 이렇게 뭐 법원읍 산업 단지 막 이렇게 막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러면 그런 어떻게 보면은 돈들은 다 사실 세금을 파주시에 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공장들에서. 예. 그렇죠. 일단 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고? 파주시가 직접 거둬들인 세목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그것도 따로 거둬들인 것도 이렇게. 있고 경기도에서 거둬들인 세목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내는 세금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 그렇죠. 나눠서. 법인세의 경우는 이제 국세이기 때문에 국가로 일단 가는 겁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렇지만 거예요? 이제 부과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사실 우리 파주의 경우는 이렇게 산업공단들이 좀 있잖아요. 많이. 네네. 근데 사실 비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은 많잖아요. 것 그죠? 같아요. 네. 네.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극단 쪽에 파주에 우리 있는 식당에도 많이 가실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도 사실 그쵸. 거고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경제 효과가 바로 오거든요. 그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게 바로 너무나 쓰시니까. 당연한 거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 연계가 되고 그러면 지역에 관련해서 많은 파급적인 시너지 효과들이 나오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이제 세 수입이라든가 세액 수입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세 수입하고 세액 수입이 결국은 자치단체 재정 자립 능력을 보여주는 자체 조달 수입이라고 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바로 재정 자립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파주시는 좀 높은 편일까요? 아쉽게 우리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중하위권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21이고 그리고 주민 1인당 우리가 49만 5천 명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자체 조달 수입 예산액이 총 그러니까 재원이 얼마였냐면 4,800억 원이었네요. 그것도 되게 그냥 돈으로 봤을 때 좀 많아 4,800억 원이었거든요. 보이는데 1조 9,600억 원 중에서 많은 게 아니죠. 그렇게 그래서 보니까 좀 딱 작아 비율이 보이네요. 딱 3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 자립도가 결국 또 30%인 겁니다. 그럼 되게 조금 생각해보면 안 좋은 거죠. 그 낮은 거예요. 100만 원은 써야 되는데 그 중에 어쨌든 30%는 30만 내 돈이고 원만 나머지 내 70%는 돈이고 이제 지원금이나 빚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그렇죠. 된다는 그게 바로 거잖아요. 재정 자립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자의 사실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그러니까 그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텐데 파주시도 노력을 어떨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회사가 있다면 회사가 망하고 죽냐는 그 여기에 있는 CEO가 얼마만큼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또 종업원분들과 얼마만큼 소통을 통해서 단합되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핵심이겠죠. 그럼 파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선출직으로 당선된 분들이 더 멋진 파주에 대한 비전 제시를 우리 시민분들과 그렇죠. 소통을 통해서 이끌어내고 또 그것과 화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만 우리 소위 말하는 세 수입이나 세액 수입, 자체 조달 수입이 증가되는 거고 파주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이든 결국은 파주시든 간에 동일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어떤 프로세스나 메커니즘은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 뭐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지만 중장기적 그러니까 단기적인 것도 해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도시가 발전하려면 특히 신도시가 발전하려면 네 박자를 갖춰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네 박자. 네 박자. 네 가지. 교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역시 번호는 똑똑하시네. 왜냐하면 첫 번째 돌아다녀야 교통 맞습니다. 되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교통이 괜찮으면 이제 사람들이 주거를 할 것 같으니까 집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집만 지어서도 안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론 뭐 그것도 굳이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다음 번에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일자리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번에가 자립도가 뭘까요? 높아야 되니까. 교육 문제. 그쵸.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교육. 그리고 그 다음 번에 한 가지가 바로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우리가 파주가 과연 이걸 제대로 갖췄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빈곤은 의료인데. 그래서 교통 사실 깔끔하지 못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2기 신도시 중에 지하철 없는 데는 파주 운정 신도시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일산 신도시 있죠. 삼성지구 빼놓고 일산 신도시에 우리가 1.34배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크고 LH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하철을 놓지 못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20년이 됐는데요. 파주 운정 신도시에 2001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2001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살다가 지금 이사를 갔고요. 근데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교통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요. 그리고 강남을 간다는 GTX A는
우리가 강남을 가기 위해서 GTX A를 선호했잖아요. 2028년에 서류상 개통이니까 실제로 2030년에 개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공영방송 연합뉴스 TV에서도 특집으로 방송이 됐고 국토부 서류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일자리 창출은 당연히 뭐 제대로 돼 있지 않잖아요. LG 디스플레이도 인원 감축돼 있고 굉장히 지금 경제들 상황들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그럼 파주에 새로운 기업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 파주시가 더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교육. 교육과 관련해서 운정 신도시가 파주에 50만인데 35만의 운정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초중학교에 과밀 그러니까 학급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거. 그거는 우리 보는 선생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의료 문제도 말씀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인구 50만인데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이 없다는 거 이것도 아마 파주가 뭐 거의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중에 좀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니까 의료가 조금 잘 필요하다라는. 파주시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을 못 드린다면 파주의 발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네 가지에 대한 기본 인프라는 파주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비전 제시나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누가 시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냐 이거의 해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역시 주민과의 소통을 많이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파주의 심장이 공릉천의 경우도 이렇게 수도권에 보고가 없거든요. 최고의 생태 습지인 거죠. 그렇죠. 근데 너무 그거를 좋아요. 그대로 방치해 놓는 거고. 대한민국 최고의 정말 생태 문화 환경이 한강, 임진강 이렇게 수도권에 서울에서 가까운 DMZ 대한민국의 까지. 최고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살기는 그렇게 자연 환경으로 보면은 너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가 조금 잘 조화롭게 잘 되면 더 지금 이제 100만 도시, 그러니까 100만 도시를 위해서 막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보면 이게 네 가지가 잘 이루어진다면. 슬픈 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고양시 경우는 바로 옆 동네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구 50만인데 청소년 전용 센터 하나 없는 거예요. 건물 하나. 고양시의 경우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미 50만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미 존재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대화역까지 지하철이 이미 개통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95, 96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인터넷에 와서 보니까 96년 1월 말에 개통을 했더라고요. 아, 대화역까지요? 네. 아. 근데 그 당시에 연애할 때 대화역이랑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평지였습니다. 네, 건물이 한 채도 없고 이미 지하철이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근데 이제 파주 경우는 이렇게 주민 다 들어가 아파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없는 거죠. 아, 지금은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아주 심각한 거죠. LH가 먹튀하는 겁니다. 중앙공기업이거든요. LH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이미 들어올 때 개발 부담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 우리 SOC나 인프라들 깔게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요게 이제 맛보기만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거 맛보기 하고 요거 조금 했으니까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게 또 그 다음 시간에는 계속 쭉쭉쭉쭉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이렇게 뵙고 말씀을 추가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방송을 저희가 사실 파일럿 방송이라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희를 쭉 보고 싶다면 유튜브 파주에서와 조일출TV에 가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조일출TV도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조일출TV 꼭 해주십시오. 파주에서는 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